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 자격 시험 그 4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터보차저, 엔진 출력을 향상시키는 이 터보차저 고장 발생 원인을 알아보면 이 압축기, 터빈 날개가 손상되는 요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과극기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회색 부분이 터보차저 과극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엔진 실린더고요. 여기가 피스톤,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쭉과 연결돼서 이 사행정 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사행정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 동력을 생산하겠습니다. 이쪽이 흡기 밸브 쪽인데 이 과극기 터보차저는 압축 공기 흡입량을 인공적으로 늘려서 이 공기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폭발을 시키면서 더 큰 동력을 얻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터보차저가 구동하는 힘은 이 배기 밸브 쪽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 배기압 자체가 엄청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두지 않고 이쪽 터빈을 돌리게 해서 터빈과 연결된 임펠러와 디퓨저를 회전시키면서 공기를 이쪽으로 빨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터빈이 문제가 생기면은 터보차저에 고장이 발생한다. 그 원인은 윤활유 공급 부족, 그리고 엔진 오일 오염, 이물질이 과다 유입됐다, 이런 원인이 있고, 냉각수 과다는 아닙니다. 라디에이터 쪽의 문제죠. 냉각수는 터보차저 고장 발생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 과극기 터보차저에 점검을 할 때는 공기를 불어넣는 거니까 에어클리너 엘리먼트를 장착하지 않고 고속 회전을 시키면은 여러가지 이물질이 흡입이 되겠죠. 그래서 터보차저 압축 날개가 손상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가 시내 버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압력 용기에 저장한 상태를 우리가 CNG, 압축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이 압축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CH4 메탄이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주성분이 메탄인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600분의 1로 줄어든다. 천연가스는 다른 연료와 달리 불안전 연소로 인한 불순물 생성이 적고 유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아황산가스, SO2 아황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스 상태로 엔진 연소실에 흡입되어 혼합기 형성이 용이하고 희박 연소가 가능하다. 원래 연소실에 디젤 엔진의 경우 분무 장치가 있죠. 분사 노즐이 있는데 이 분사할 때 압축 공기와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안개 형태로 무화돼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 노즐 분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그 후적이 발생하고, 노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노킹이 발생하는데 CNG를 이용하면 가스 상태로 흡입이 되기 때문에 혼합기 형성이 용이하고 가스가 희박해도 불이 잘 붙는다,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CNG 점검사항으로는 평소 승하차 시에 냄새를 확인하고 버스 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 시에 승객이 없는 상태로 시동을 끄고 가스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교통 화재 사고 발생 시에는 메인 스위치, 비상 차단 스위치를 끄고 대피해야 됩니다. CNG 점검사항으로 평소 승하차 시 냄새 확인하고 흡연 금지고, 당연히 가스 충전 시에는 승객이 없는 상태로 시동을 끄고 가스를 주입한다. 교통사고나 화재 사고 발생 시 메인 스위치, 비상 차단 스위치를 끄고 대피해야 된다.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더 빠릅니다. 우리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이렇게 회전을 해 나갈 때 이 안쪽 앞바퀴와 안쪽 뒷바퀴에 이 궤적이 차이가 나는데요. 앞바퀴는 좀 더 바깥쪽으로 돌아도 뒷바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돌지 않으면은 운전이 미숙한 사람의 경우 안쪽이 차체 이렇게 긁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깥쪽 앞뒤 바퀴도 마찬가지로 앞바퀴가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고 뒤쪽 바퀴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바퀴가 좀 더 바깥쪽으로 돌고 뒷바퀴는 따라서 안쪽으로 좀 더 급한 각도로 틀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회전 시 내륜차라고 하는 것은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를 말한다. 우내 우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 시 외륜차는 좌측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의 회전 반경의 차이를 말한다. 자, 우측 그림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앞바퀴는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고 뒷바퀴는 안쪽으로 돌기 때문에 내륜차는 당연히 우회전 시에는 안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가 내륜차가 된다. 좌회전 시에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우내 우우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내륜차는 안쪽 궤적 차이, 외륜차는 바깥쪽 궤적 차이다. 대형 차일수록 이 차이는 크겠죠. 앞바퀴와 뒤쪽 바퀴의 거리가 머니까. 브레이크 마찰재가 물에 젖어 마찰 개수가 작아져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워터페이드 현상입니다. 자, 그냥 브레이크 마찰재가 마찰 개수가 작아져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은 그냥 페이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에 젖어,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워터페이드 현상이다. 자, 이따 살펴보겠지만 수막 현상은 타이어가 떠올라 미끄러지듯이,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이 웨이브, 타이어 뒤쪽 부분이 물결처럼 접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게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모닝 락 현상은 잦은 우천이나 습도가 높은 날 장기 주차 시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 발생하는 현상이다. 모닝 녹 이렇게 외우십시오. 잦은 우천이나 습도가 높은 날 장기 주차 시에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모닝 녹. 모닝 녹을 예방하려면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줘서 녹을 제거하면 됩니다. 자, 차체의 진동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바운싱은 위아래로 진동입니다. 바운싱은 위아래 진동, 상하 진동이다. 평행 진동이라고도 하고요. 자, 바운싱은 상하 진동. 그 다음에 요윙은 뒤쪽 후부 진동입니다. 요윙은 후부 진동이다. 후부 진동. 그 다음에 롤링은 좌우 진동입니다. 좌우로 롤링이 심하다 이러죠. 좌우 진동입니다. 다음에 피칭,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피칭이라고 하죠. 앞에서 뒤로 던집니다. 앞뒤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피칭은 앞뒤 진동이다.
그런데 요 그림에서 보면 롤링은 X축이고 피칭은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링은 롤렉스, 피칭은 PY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윙은 후부 진동, 롤렉스, 롤렉스는 롤링은 좌우 진동인데 X축이다. 피칭은 PY, Y축이다. 앞뒤 진동입니다. 다음 중 속도의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은 느리게 느껴진다. 맞죠?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느리게 느껴진다. 맞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빠르게 느껴진다. 당연하죠. 하지만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느리게 느껴지지 않고 시야가 좁으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좁은 시야에서는 빠르게, 먼 곳에 있을 때는 느리게 느껴진다. 반대 방향일 때는 가속도감을 느끼고 동일 방향일 때는 감속도감을 느낀다. 정지시력이라는 것은 5m 거리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으로 그린 란돌트 고리시표, 란돌트 고리시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안과 가면은 우리가 시력 검사할 때 어느 쪽으로 뚫렸죠? 오른쪽이요.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란돌트 고리 C표입니다. 끊어진 틈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을 정지시력이라고 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아주 밝은 상태에서 3분의 1인치 0.85cm 크기의 글자를 20피트 6.1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정지시력이라고 하고, 정상시력은 20분의 20이다. 자, 정지시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체시력은 움직이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인데요. 속도가 빨라지면 동체시력은 저하되고 필요할수록 저하됩니다. 그리고 동체시력이란 주행 중 운전자의 시력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차 안에 앉아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정지시력에 비해 동체시력이 30% 정도 낮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체시력의 저하율은 연령과 관계없다? 연령과 관계 있습니다. 당연히 노안이 오게 되면 동체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 나왔네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탠딩 웨이브 현상입니다. 물결. 타이어 주름이 나왔다. 진동의 물결이 일어났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찾으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벌써 키워드 나왔습니다.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했다. 타이어는 그루브, 타이어 홈 사이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기능이 감소되어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고속 주행할 때 중요하고,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 수막 현상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할 경우에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됐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정확히 페이드 현상입니다. 비탈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반복 계속 사용해서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바로 페이드 현상이다. 다음에 베이퍼 록 현상인데요. 베이퍼, 기포죠? 베이퍼 락 현상. 브레이크에 기포가 발생해서, 자, 중요 키워드입니다. 기포 발생.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차륜 부분의 마찰열 때문에 오일이 기화되고 브레이크 회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형성된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베이퍼 락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이퍼가 기포니까 베이퍼 락 현상이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통사고 처벌 특례라는 것이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합의 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특례인데요. 하지만 이 11대 중과실이거나 사망사고, 뺑소니, 피해자를 버렸다, 그런 죄질이 좀 나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했거나 합의했거나에 상관없이 형사 입건되는 그러한 사항이 바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위반만 한 게 아니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사고. 속도 위반 20km 초과 과속 사고입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개문 발차죠. 문을 연 채 출발한 개문 발차 사고.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되겠습니다. 교통법규 및 단속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경험 등은 교통사고 요인 중 인간 요인에 해당합니다. 교통법규, 단속에 대한 인식, 위험에 대한 경험 등은 교통사고 요인 중 인간 요인에 해당하고 환경 요인, 간접 요인 아니다. 버스 관련 대표 사고 유형 1위는 회전과 급정거 등으로 인한 차내 승객 사고입니다. 버스 운행 관련 사고 유형 1위는 버스가 회전, 급정거 등으로 차내 승객이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차내 승객 사고입니다. 동체 시력은 정지 시력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 맞습니다. 정지 시력보다 30% 정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비례한다. 시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각도 범위를 말하죠. 움직이는 상태에 있을 때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축소되는 특성을 갖는다. 당연히 오겠죠.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체 시력의 특징은 아니에요. 동체 시력의 특성을 찾으라 했는데 뭐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상태에 있을 때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축소되는 특성을 갖는다 하면 시야의 특성입니다. 이건 두 눈이나 한쪽 눈 단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깊이지각이라고 합니다. 두 눈이나 한쪽 눈으로 본 그 단서를 이용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깊이지각이라고 하지 입체시, 주변시 아닙니다.
운전자 요인 교통사고 중 인지과정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운전자 요인 교통사고 중 저 물체가 뭐지? 하고 잘못 인식하는 그 인지과정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다. 뭐 조작과정이나 판단과정 결함 같이 보기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인지과정 결함 찾으셔야지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닝 록은 아까 봤던 거죠. 잦은 우천, 습도가 높은 날 장기 주차 시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신호기의 신호 표시 수단, 문자, 기호, 등화, 그리고 영문자까지. 신호기의 신호 표시 수단에는 문자, 기호, 등화, 영문자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야간에는 시력이 주간에 비해 반으로 떨어집니다. 50% 저하된다. 야간 시력은 주간에 비해서 50% 저하된다. 제동장치에는 풋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있지 감속 브레이크 없습니다. 제동장치에는 풋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있지 감속 브레이크 없다. 다음 중 철길 건널목에서 방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시정지 후에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건널목 통과 시 기어는 변속하지 않는다. 건널목 건너편에 여유 공간을 확인 후에 통과한다. 다 맞는 말이고요. 앞차가 서행으로 통과하면 그 차를 따라서 서행으로 통과한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럴 때는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무조건 앞차 따라가면 안 된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주변 경관이 흐르는 선과 같아 보이는 현상을 유체 자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체, 흐르는 액체.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주변 경관이 흐르는 선과 같다. 유체 자극 현상 찾으셔야 됩니다. 배출가스 색과 엔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면, 완전 연소 시에는 배출가스 색은 정상 상태에서 무색 또는 엷은 청색을 띱니다. 하지만 검은색이다 그러면은 농후한 혼합가스가 불완전 연소를 해서 끄름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석유 난로에 끄름 발생하죠. 불완전 연소가 된 겁니다. 검은색. 그리고 백색으로 나온다. 우유색이나 백색이다 그러면은 엔진 내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되고 있는 거다. 자, 실린더 내에 피스톤 아래쪽에는 윤활작용을 하는 엔진 오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피스톤 베어링이나 실린더 벽이 마모가 됐다. 그랬을 때 이 엔진 오일이 새가지고 요 연소실 내로 실린더 윗부분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연소가 되고 있다. 백색입니다. 방호 울타리는 횡단 방지, 차량 감속, 대형 차로 튕김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은 없다. 방호 울타리는 사고 후에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러면 틀린 답입니다.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우리가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 깜깜한 조건에 눈이 적응을 하는 것이 암수능입니다. 반대로 터널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면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눈이 적응하는 것을 명수능, 밝은데 적응한다. 운전 중 갑자기 전조등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현혹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증발 현상이랑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운전 중에 갑자기 전조등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현혹 현상입니다. 반면에 야간의 전조등 눈부심으로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잘 볼 수가 없게 되는데, 보행자가 이때 교차하는 불빛 중간에 있는 경우에 이를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보행자가 어디로 갔지? 증발했네? 안 보이는 현상, 그게 바로 증발 현상입니다. 증발 현상에는 보행자가 등장합니다. 둘 다 전조등 눈부심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지만 갑자기 전조등을 비췄을 때 순간적으로 시력 상실했다. 현혹 현상이고, 보행자가 교차하는 불빛 중간에 있는 경우 이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증발 현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4편은 여기까지고요. 5편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